자, 안녕하세요. 좀 쉬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권조사 입지 분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권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자, 상권들을 또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이템 플러스 상권 분석.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설명했죠, 그죠? 뭐다?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자, 상권의 분류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간적인 범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공간적인 범위, 그 다음에 내용적 범위, 그리고 절차적 범위로 나눌 수가 있다. 상권을. 자, 공간적인 범위는 잘 알다시피, 자, 1차 상권, 2차 상권, 자,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범위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용적인 범위는, 자, 업종에 따라서, 자,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매출, 예측 분석,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 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그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절차적 범위는, 방법론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인구들,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자,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자, 이런 범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혼용적으로, 자, 정확하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연령대들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죠? 자, 노년층이 살지만은 부유한, 자, 노인 인구들이 많지만 이제 좀 더 소득이 많은 팀 같은 경우 메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겠죠, 그죠? 자, 젊은 층들이 살지만 어떤 형태 소득이 좀 낮은 중이하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간편한 분식이나 좀 더 저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메뉴들. 자, 이런 식으로 좀 분포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상권을 분류하면서 메뉴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것. 자, 1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위에서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한 65% 정도가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자, 그러한 고객 위주. 자, 그 다음에 공동점포. 자, 그 다음에 다른 점포도 좀 나가고, 패스트푸드는 한 500m, 반경 500m 이내, 패밀리 레스토랑은 한 1000m, 그리고 캐주얼 레스토랑은 한 1500m.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마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집 앞에는 편의점이나 아니면 인근에는 조금 더 동네 슈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동네가 커지면, 약간 큰, 마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구역에서는 이제 각종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 거기 안에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규모가 1차, 2차, 3차 형태로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2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30%, 1차 상권 외에서 한 1000m 정도, 그리고 또 공동 점포에서 한 10% 정도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패밀리, 그 다음에 캐주얼, 이런 식으로 이제 커갈 때는 2.5kg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규모 자체가. 자, 그 다음에 3차 상권. 자, 3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외곽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거. 자, 한 5%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5,000m, 5km까지.
그러면 반경으로 10km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다? 3차 상권. 자, 1차, 2차. 자, 1차가 아주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자, 그러한 상권이 되겠죠. 그죠? 자,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 자, 시장이든 아니면 식사단이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뭐 한 5분 거리, 자, 왔다 갔다 500m 이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러한 거리가 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을 선정할 때, 자, 업종, 자기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자, 최적의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고, 또 지금 현 시류에 맞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트렌드가 이어지는, 자, 그러한 것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도 선점하고 물건 정보, 물건, 자, 물건이 아니라 물건 정보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광고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생활정보지나 또 그다음에 부동산 업체나 자, 건축주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점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층별로 어느 게 나은지 전체를 할 건지 그리고 전체 면적은 어떤지 영업 허가가 충분히 날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까지 파악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뭘 한다? 후보지를 선점해야 되겠죠. 그죠? 자, 후보지를 선점하는데 뭐 후보지를 선점하는데 이제 뭐 부동산 업자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든지 아니면 소유주라든지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했잖아요. 임대를 만약에 들어간다면 소유주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소유주에 대한 성향도 파악을 해라. 인근의 그 소유주가 어느 정도의 인심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 인심이 나쁜 사람 밑에 가버리면 굉장히 고달파져요. 어떤 시설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협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주인이 욕심을 부린다면은 내가 상권을 굉장히 잘 키워놨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현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권리금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계약서상 딱딱딱 서류상 딱딱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품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파악해봐라.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하더라도 메뉴를 팔잖아요. 자, 지금 현재 추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류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기타 등등 다 오르고 있지만 그걸 바로 반영해서 올려버리면 다른 팀들보다 오히려 더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님이 한번 오고 이제 떠나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손님이 다시 오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는 그러한 속설도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떠나는 데는 몇 분도 아니에요. 10초 만에 손님 떠나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라이브 쇼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 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건축 허가 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건축 허가가 안 났다. 그러면 건축 허가 나야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점포를 뭐 어느 정도 후보 점포를 선택할 때는 자, 가로면, 세로면, 자, 앞에 면이 얼만큼 차지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깊숙하게 세로면이 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점포의 형태나 도면, 점포가 갔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데 뭐 삐뚤삐뚤하다든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자, 면적은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좁고 뒤로는 쭉 길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얼만큼 되는가? 뭐 세부 면적 앞에 있는 공간들 뭐 나무 심어놔놓고 뭐 잔디밭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조금 힘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 비가 샌다든지 이해가 돼요.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주차장이 요즘 같은 경우 기계 주차장도 많잖아요. 그럼 기계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노후화가 돼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요즘 사람들은 참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못 견디고 좀 편리해야 접근성도 좋고 사람도 많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장 높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전기 용량,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다. 카페 같은 경우 커피도 만약에 볶아야 되고 기계도 좀 더 두 대 세 대 한다면 전기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 LNG냐 LPG냐. 자, LPG보다는 LNG 도시가스 형태들이 어떻다, 비용도 사고 이미 다 거의 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적겠죠. 가스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쪽에서 한 번씩 와서 정기 점검도 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난방이나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역에서 또 그 다음에 야간 시간대 많이 오는지, 대형 고객들을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형. 자, 지형이 너무 아래로 들어가 있다든지 손님들이 유동인구만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고 들어오는 공간이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적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행 도로가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냐 아니면 좀 여유롭게 구경도 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걸 찾느냐. 그 다음에 뭐 교통시설, 그 다음에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입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권조사 분석.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상권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다방면으로 하나만 가지고 딱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방면적으로 혼용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이 연령층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메뉴가 있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구수가 얼만큼 되고 세대주가 얼만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별로 뭐 주간, 야간 상권,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주말 상권, 그 다음에 평일 상권 이런 형태로 분석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경쟁점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또 그 다음에 통행량이나 아니면 상권이 앞으로도 확대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까 설명했던 실질적으로 1차 상권, 2차 상권. 자, 그리고 외식 지출이 얼마 정도 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다. 그런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한다. 자, 이 타당성 분석은 우리가 얘기했던 SWOT를 활용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기타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품목들에 대한 우리의 단가와 푸드 코스트 그러니까 음식 재료값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 매출에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뭐 객단가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얼마 벌겠다, 주에 얼마를 벌겠다, 그러면 월 얼마, 연 얼마 이런 금액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위에서 어느 정도 벌고 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출점 여부를 분석하고 또 no 아니다 이러면 다시 새로운 물건을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후보 점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입지를 다시 조사하고 상권을 분석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 창출에 대해서 예상한 게 된다면 이제 이번에는 오케이 하면 예스하면 각종 점포 계약을 통해서 시설 조건 간판이라든지 전기 주차 복구 건물주 협조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스나 노냐 노가 되면 다시 회계에서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입지 상권 이제 분석하는 방법 자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 뭐 상권 조사는 소매점포 뭐 그 다음에 지역별로 표시하는 게 소상공인에 들어가 보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 이제 기초조사라든지 뭐 주택 통계조사, 인구 동태조사 이런 걸 보면 이제 상주 인원 남자, 여자, 그리고 연령대, 그 다음에 세대주 같은 경우 세대주가 좀 얼마나 된다. 그 다음에 산업별 인구, 학력, 그리고 인구 동태, 학생 수, 진학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구 동태 조사나 이런 것들은 각 행정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되고요. 자, 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 공사나 경찰서, 시나구청, 교통과를 확인하면 앞으로 뭐 이렇게 승객 수라든지 아니면 교통 운행 상황이라든지 뭐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경쟁점 이런 것들은 음식업 지부 또 그 다음에 구청 위생과 지역 경제 총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뭐 매출수, 매출 면적 또 그 다음에 대형점 위치, 외식업 통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도시계획,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도시 개발 상황이나 아니면 행정 지도를 보고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그러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주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업체나 아니면 주택 공사의 파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뭐 법령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생법, 건축법, 소방법, 위생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와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좀 뭐 세분화를 해보면 자 이런 이제 입지 조건들을 파악할 때 그냥 문서상으로만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앞에 실질적으로 점포 앞에 유동인구도 좀 더 파악을 하고 그 앞에 뭐 노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율이 빠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좀 대로변이나 편안한 식수 위주로 해줘야 되고요. 자, 오르막길보다는 내려가는 길이 조금 유리하고요. 자, 전철역이나 이런 곳에 대한 쪽은 자, 퇴근길 쪽이 유리하다. 자, 출근할 때는 어때요? 유동인구는 많지만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고, 퇴근을 하면 퇴근하면서부터 조금 여유로움, 풍요로움, 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퇴근하면서 또 한 잔을 한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가 되겠지요. 똑같은 도로라도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입지, 들어가서는 좀 안 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상가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 이렇게 쭉 가다가 공터가 팍 나온다든지, 공원이 팍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람들이, 상권이 단절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물주가 유사업종에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너무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조금 주위에 그게 없는 사람, 인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하고 유사업종도 또 그렇지만 자기가 안 하더라도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들, 딸이나 이쪽에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났다고. 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료가 너무 싸다. 그 다음에 권리금이 없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하수구에서 밤마다 뭐 이상한 냄새들이 좀 올라온다든지 건물에 음식점인데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담보가 많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 후순위가 돼버려요. 후순위가 되면 어떤 현상? 만약에 거기에서 담보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차압이나 아니면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손님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시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후순위를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뭐가 돼 있다? 그쪽에서 먼저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 나는 돈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위험 부담이 크니까 어때요? 임대료를 아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권리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란한 광고 분양을 하는 대형 빌딩 속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이 인근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미분양이 되었다. 만약에 다 되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 미분양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게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피해야 할 품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자주 바뀌고 간판이 자주 바뀌는 점포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떤 문제? 간판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주위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러 갈 때도 그쪽에 종업원들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돈을 줘도 사람들이 못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괴팍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계속
안 해도 될 일이나 아니면 이불로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킨다든지 좀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사람들이 못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식당이 너무 없다든지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 요것도 먹고 있으면 서로 윈윈이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으면 아예 사람들이 발길을 안 둔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